구성 종목이 거의 태조 이방원이에요. 보면 네. 첫 번째 제일 많은 비중이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원전이잖아요. 원 있죠.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 미포해서 조선 네. 네, 확실하게 있죠. 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뭐 다 네. 조선 트리오 다 그렇죠. 있어요. 네. 그다음에 현대로템은 그겁니다. 방산에 요즘에 그 K2 전차. 아. 그래서 방산에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냥 방산도 있고. 그럼 2차 전지는 뭐 없을까? 아니 태양광은 없을까 했는데 한국조선해양이 결국에는 그 계열사에 한국 그 에너지 솔루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태양광이 있더라고요. 아 계열사에 있어서요? 예, 계열사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완벽하게 이게 태조 이방원이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이 성장해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돈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주식 월드컵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린이쇼 주식 월드컵의 선수단의 감독님들이죠. 전문가 군단 소개하겠습니다. 힘 빠진 공격수에게 응원을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무서진입니다. 힘 안 빠졌습니다. 그날 금요일이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갔잖아요. 네. 근데 금요일날 1% 넘게 빠졌어요. 네. 그럼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뭐예요? 예상했었던 대로 고용 지표는 진짜 괜찮게 나왔어요. 뭐 고용이 잘 났다기보다는 우리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블룸버그에서 말했던 것처럼 골디락스. 네. 그러니까 아주 긴축을 당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 침체 우려감도 안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그래서 시장도 사실 그때 1% 올랐잖아요. 장 초반에. 근데 이제 막판에 떨어졌는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수급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그때 그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11,500이 저는 개인적으로 낙사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11,500은 안 깼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걸 깨면 저는 전저점 본다라고 보는 거고요. 11,500이 지지되면 하방은 마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밤 깨면요? 오늘 밤 깨면 이제 전저점 보는 거죠. 오늘 밤 깨면. 그러니까 오늘 밤 지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위험이다. 예, 아직까지 그래도 그나마 그날 깨지 않았던 게 전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11,500이라는. 네, 알겠습니다. 첩첩산중이네요. 그렇죠. 여전히 세심한 전방위의 미드필더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네, 일단은 저는 시장 그렇게 나쁘게는 안 보고요. 아,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지난 주말에 막 여의도에 대폭락 썰이 돌고 막 네. 흉흉했습니다 실제로. 네, 근데 생각보다 네.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오늘 좀 휴일이다 보니까 노동절을 맞이해서 네. 미국 증시가 크게 없었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저번부터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잘 버텼다. 네. 이제는 버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보상은 아니더라도 이제는 엄청난 큰 고통은 없을 거다.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고통이 오긴 오네요. 그럼 결국 고통스러운 애들의 연속이네요. 견딜 수 있는 것도 뭡니까? 견딜 수 있는 고통은 내게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떨어지고 또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기대감만 주는 그런 더 안 장세가 좋은 좀. 거 아닌가요? 네. 그래도 뭐 코스피 기준으로 2,270을 또 가지는 않는다. 한 2,300 정도가 마지노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가긴 갑니까 밑으로? 어떤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이제는 2,400 정도가 지지대가 우리가 지켰던 형성될 어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2,400에서 한 2,750 그 정도 사이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은 이게 하루하루가 병곡이고 오늘이 중요합니다. 뭐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다. 녹화본 트는 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또 뭐지 막 이럴 것 같은데 이번 주는 8일이 진짜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8일이 유럽중앙은행 ECB의 통화정책이 8일이 진짜 중요해요. 자, 이제 우리 선수들 소개하겠습니다. 파란불의 계좌에도 늘 희망을 잃지 않는다. 주린이 이여진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얼굴도 좋고. 네 이번 네. 주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네. 오늘 되게 발랄하고요. 뭐 좋은 일이라도. 아니요 그냥 왠지 주식이 좀 잘 풀리지 않을까 이제부터. 느낌적인 느낌? 너무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건 오르지 뭐죠? 않을까요? 네. 더 떨어졌잖아요 이때까지 많은 네. 경험에. 예. 흉흉한
이상한 소문이 돌 때 원래 사야 된다고 하잖아요. 오. 그래서 돈은 없어 저는 못 사지만 왠지 네. 이제부터는 왠지 뭔가 주식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아침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좋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실제 막 큰 손들은 지난주 금토일 막 진짜 크게 떨어진다. 네. 막 그런 소문이 돌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아직. 네. 물론 오늘 밤도 모릅니다. 오늘 밤도 모르지만은 우리 희망을 잃지 않는 여진님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고요. 살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지금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 친구분들이 가장 느긋하게 즐기고 있다. 가장 즐기는 투자가 싱어송라이터 섹시도커. 안녕하세요, 도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살을 빼가지고 진짜 못 알아볼 것 같은데요, 옛 지인들이. 이제 오늘자로는 거의 이제 14kg 정도 감량돼 있는 상태고 네. 조금 더 목표치가 원래 이제 도달이 됐는데 좀 더 목표가 생겨가지고 조금 더 빼보려고 더 빼요. 합니다. 네. 마음고생해가지고 빠진 건 아니에요? 네. 주식 때문에? 이제 매번 이제 음악도 만들고 네. 이제 이번에 로스컷도 한번 당하고 이러니까 이래서, 마음 고생도 좀 하고 슬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좋으신 것 같은데 지금. 네, 여기서 좋습니다. 더 빼려고 하는 섹시 도커. 투자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저는 살짝 봤거든요. 꽤 승부를 던졌어요. 이따가 말씀해 네, 주겠지만요. 맞습니다. 꽤 상당히 승부수 던져버렸더라고요. 네. 우리 도커.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로 오셔도 되고요.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 화면까지 보시면서 더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주린이쇼 주식 월드컵입니다. 경기 규칙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주린이 쇼 주식 월드컵 경기 규칙입니다. 진격의 박펠레 저 박문성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정철진 선수 포함해서 주린이 선수 셋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상장 ETF, ETN에 투자하고요. 둘째, 전문가 감독님들이 ETF를 소개하는데요. 자, 여기서 달라진 규칙, 키워드 추첨을 통해 ETF를 소개합니다. 조추첨처럼 말이죠. 셋째, 한 종목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가 넘었다. 그럼 팔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팔아야 됩니다. 넷째, 수익률 계산은 전날 종가로 하고요. 전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선수가 우승에 골! 성공하는 겁니다. 박펠레 제가 우승을 예측해 볼까요? 자, 제 예측은 입니다. 네, 바뀐 규정을 보면은요. 로스컷 규정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0%가 보이면 안 돼요. 우리 선수들의 계좌에는 그 전에 컷을 해야 됩니다. 컷을 하지 못할 경우는 엄청난 수치심에 밤잠을 설치게 되는 벌칙이 준비되어 있어요. 한 일주일은 못 잘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그만큼 우리가 로스컷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강조하는 거고요. 모든 수익률은 전일 종가 기준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무척 밝은, 오늘부터 잘 될 거야, 이효진님. 네, 저는 지난주에 대표 전문가님들이 나스닥이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팔았다가 다시 사세요라고 조언을 주셨는데 네. 저는 추매를 해서 물을 조금 탔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조금 낮췄는데 그래서 더 떨어지더라고요, 나스닥이. 네.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보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10은 안 넘고 마이너스 네. 8.24% 정도로 네. 그러니까 조금 오히려 단가가 낮아지면서 마이너스는 조금 줄었는데 금액은 오히려 커졌어요. 마이너스 금액이. 그래도 약간 이 로스컷에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네. 두 분을 보니까. 네. 그래서 손해 금액이 얼마던 마이너스 10만 안 찍어야겠다는 생각에 추매를 했고요. 천연가스 인버스 선물이 많이 올라서 저걸 좀 팔지 그랬어요. 현금 마련을 위해. 근데 안 팔았어요. 더 이 ETF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안 팔아서 이거는 플러스 3.5%로 마무리를 했고. 근데 만에 하나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0을 넘어가면 저대로 그냥 컷인데.
근데 이게 어제 종가 기준이고요. 오늘은 또 달라지고 왠지 오늘 내일 계속 나스닥이 오를 것 같아서 저는 그대로 뒀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건 아시죠? 네, 정반대로. 네. 네, 그렇죠. 네. 오늘 좀 지켜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달러 인버스도 2배짜리인데 마이너스 5%로 많이 떨어졌고 네.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도 이거 저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많이 떨어져서 마이너스 2.78%. 현금은 4,000원. 나스닥 선물에 5만 원을 넣어가지고 4,0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4,000원짜리 뭐가 있나 봤는데 없더라고요. 인버스 천연가스 하나 있는데 요거를 살까 하다 그냥 안 사서 현금을 4,000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저의 총 수익률은 조금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4.35%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코덱스 달러 인버스 2배짜리 레버리지를 네. 걸었죠. 그러니까 달러가 그새 벌써 한 2% 넘게 그러니까요. 가치가 오른 거예요. 정말 왜 올라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5.19. 네. 지금 당국도 개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당국이 지고 있습니다. 이 외환 세력들한테 퓨처 모빌리티 나스닥 100 선물. 그래도 우리 황주명 대표의 천연가스는 황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구나. 네. 문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줄 알았어요. 저는 가스 워낙 제가 하는 가스를 줄 알고. 좋아하니까. 톤당 9.5를 못 넘는다. 마치 이게 하나의 네. 대명제처럼 황주명 대표. 와우. 이번에 잘 끝내야죠. 네, 근데 오늘 또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빠졌죠. 네. 네. 여진님이 투자하는 건 인버스입니다, 여러분. 인버스 천연가스 선물 KB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4.35%고요. 자, 도코 갑자기 빠방이에요. 일단 제가 저번에 벌칙 받으면서 네. 이제 은선물을 이제 전량 매도를 했는데 네. 전량 매도를 하고 이제 돈이 조금 또 많이 남았죠. 생겨가지고 네. 퓨처 모빌리티랑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랑 코덱스 미디어 엔터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20주씩 과감하게 이제 총 40주를 이렇게 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퓨처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3% 상태이고 네. 그다음에 코덱스 미디어 앤 엔터는 추매를 또 20주 해가지고 마이너스 3% 정도 해가지고 현금은 65만 원 아직까지 있고요. 네, 그래도 많이 썼네요, 오늘. 네, 좀 많이 썼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그 금액을 안 보고 10주씩 20주씩 이렇게 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생각이 없었거든요. 살 생각이. 근데 이게 은성문을 파니까 돈이 생겼다라는 이 안도감에 네.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약간 이제 10주씩 샀었으니까 20주씩 사야지. 컷은 없다. 네, 그래서 사버렸는데 그래도 꽤나 되게 많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은 조금 안 좋기는 한데 네. 그래도 제 200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커가 늘 3톱 전략을 많이 썼는데 당분간은 그럼 투톱인가요? 아니면 좀 더 편입이? 근데 지금 일단 이게 제가 추매를 하게 된 이 경위가 있는데요. 네. 이 사건의 경위가 네. 있는데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며칠 동안 네. 천둥이 막 치고 네. 그래가지고 심장이 좀 울리더라고요. 뭔가 살아난 계시인가? 좀 뭔가 좀 많이 떨어졌다는 약간 의미인가 해가지고 그냥 그 개인적인 그 약간 그 개인적인 그 두근거림으로 약간 감각적으로. 샀거든요. 네. 네. 매수하거라 이런. 네, 매수하거라. 누구야? 타이밍이다. 누구야? 지금이니? 하늘에서. 이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바로 지금 사버렸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더 추매를 좀 이제 이 두 개 가지고 조금 하다가 조금 더 확실하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확실하게 오를 때 다른 거를 건드리지 않을까 좀 그런 전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혈액형이 뭐예요? 저는 B형입니다. 그렇구나. 뭐 되게 감성적이신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저는 또 이제 이 어떤 날씨와 소통을 하는 어떤 그 감성적인 사람, 과한 다이어트의 부작용인 것 같다고. 네. 와, 천둥 소리 속에서 매수다. 네, 매수다. 매수 타이밍이다. 베토벤 같네요, 베토벤. 지금이니 이런 매수 이런 느낌으로. 자, 그래서 현금 65만 원 이게 원래 더 160만 원, 100만 원 쓴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도커 마이너스 2.5%고요. 당분간은 또 신의 계시를 하늘의 네, 계시를 네, 느끼면서 그렇죠. 매매. 심지어 하늘- 저는 또 불교입니다 또. 하늘 계시 매매법으로 갈 도커고요. 자, 저는요. 그 9만 원을
쟁여놓고 계속 지금 버티고 있죠. 은과의 정말 싸움입니다. 아주 끈질긴 싸움이고요. 지금 은선물이 돌아서면서 오늘도 지금 한 또 많이 올랐죠. 1% 정도 또 좀 수익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가 플러스를 보이면서 탈출하려는 그런 모습을 꼭 여러분들에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전략은 저 은을 빨갛게 플러스로 만드는데 지금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3.92%.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순위를 볼까요? 1위가 도코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2.5, 2위가 접니다. 마이너스 3.92, 3위가 이어진 마이너스 4.35. 이렇게 이번 라운드를 마치고요. 자, 우리 이제 전문가분들, 감독님들 순서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키워드 추첨을 했었습니다. 문서진 감독은 너무 쉬웠었죠. 태조 이방원. 네. 뭘로? 맞습니다. 네. 예. 이거 안 가져왔어요? 아니, 저 태조 이방원이 근데 이제 이게 해외 쪽은 그 방산 ETF가 꽤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 중에 제가 안 한 게 방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태양광 또 제가 그 중국 그 태양광 관련도 했고 조선 또 제가 예전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야 뭐 자주 뭐 했고 그다음에 원전 또 제가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 했는데 유일하게 방산을 안 했길래 그러니까 제가 방산 ETF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해외는 많은데 국내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네,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그래도 이거는 좀 제가 완전 방산은 아니니까 그러면 저기에 맞는 진짜 태조 이방원이 다 섞여 있는 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막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타이거 200 중공업인데 여기 구성 종목이 거의 태조 이방원이에요. 보면 네. 첫 번째 제일 많은 비중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원전이잖아요. 원 있죠.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 미포해서 조선 네. 확실하게 있죠. 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뭐 다 네. 조선 트리오 다 그렇죠. 있어요. 그다음에 현대로템은 그겁니다. 방산에 요즘에 K2 전차. 그래서 방산에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도 있고 그럼 2차 전지는 뭐 없을까? 태양광은 없을까 했는데 한국조선해양이 결국에는 그 계열사에 한국 그 에너지 솔루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태양광이 있더라고요. 계열사에 있어서요? 예, 계열사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완벽하게 이게 태조 이방원이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CS 윈드, 그렇죠. 풍력, CS 윈드. 예, 풍력도 네. 예, 신재생이 있으니까 제가 딱 좋아하는 거다라고 해서 요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시장에서 이게 태조 이방원 ETF라고 알려지지는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청취자분들이 이거 들으면서 왠지 이 목돈 연구소를 기점으로 해서 요거를 태조 이방원 ETF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성 종목은 딱 정확하게 태조 이방원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괜찮게 봅니다. 저도 땡기는데요. 맞죠? 예. 예. 살짝 여기 2차 전지가 조금 하나만 뭐 현대차라도 하나 들어왔으면 완벽한 건데 2차 전지가 살짝 빠진 게 아까운데 그래도 어쨌든 뭐 그래도 요거랑 우리 신재생이랑 그렇죠. 퓨처 모빌리티랑 세 개를 가게 되면은 이거 완벽한 조합인데요. 맞죠. 네, 그래서 국내에 있는 건 다 담는. 네.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오늘 좀 이슈가 있었던 걸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에너지 관련 쪽으로 너무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원전에 보조금을 주는 것도 지금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원전 관련 쪽에 이제 유럽은 좀 드라이브를 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국내 쪽도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면 SMR 관련 쪽으로 또 계속 또 투자를 또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K2 지금 전차를 폴란드에 우리가 팔았잖아요. 근데 10월 달이죠. 다음 달이면 노르웨이 쪽도 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르웨이 쪽은 오히려 폴란드보다 규모도 더 큽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는 것들이 많고 개인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CS 윈드도 또 있어서 관심 있게 뭐 볼만하다고 보고 있어요. 타이거 200 중공업. 네, 이름은 중공업인데 이게 딱 태조 이방원이더라고요. 139230입니다. 종목번호. 괜찮은데요? 괜찮은 맞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중도 딱 좋고. 빨리 은이 빨갛게 된다면은 제가 은에서 벗어나서 다시 신재생을 제가 담으면서 이 아이도 저는 그렇게 3톱 전략을 제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시장은 이따 다시 한번 듣도록 하고요. 우리 그다음 황주명 대표.
네, 저번에 한번 벌칙을 받고 나서 굉장히 신중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버스라는 벌칙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스, 또 소장님이 힌트를 주셨었는데 우주 관련된 걸 가지고 왔습니다. 네. 원래 메타버스가 너무 당겼지만 네. 너무 메타버스를만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유니버스로 왔는데 네. 유니버스 중에 이제 제가 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종목이긴 한데요. UAM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종목 코드랑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421320이고요. 아리랑 아이셀렉트 우주항공 N UAM 지금 신고가를 넘어가는 그 ETF가 없습니다. 이거 혼자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엄청난 편입 ETF고요. 종목들도 이야기해 주시죠. 이거 보니까 좀 이해가 가네요. 그렇죠. 관련된 편입된 종목으로는 14% 정도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를 갖고 있고요. 예.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현대위아 정도가 10%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예. 현대차, 하나시스템, 대한항공, 인텔리안테크, 세트라가이를 보유하고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지 하나 ETF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예전에 방송에서 했거든요. 한화 그룹. 네, ETF. 근데 그리고 나서 생긴 ETF라서 저희 방송을 본 것이 아닌가 봤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원래 이거를 제가 들고 나오려 했었거든요. 이게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방산이 있어서 꽤 괜찮더라고요. ETF가. 근데 뭐 어쨌든 UAM은 또 우리 황 대표님 엄청 밀고 계시니까. 저 버스를 너무 좋아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버스가 무슨 버스라고? 유니버스. 유니버스. 아, 네. 우주. 네네. 아, 유니버스. 예, 유니버스. 예. 저 다음부터 벌칙 받고 싶지 않아서. 예. 근데 이제 한 3가지 정도 섹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큼 무기를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회사가 딱 한 군데가 있대요. 중국. 근데 중국 것과 우리 것을 비교했을 때 좀 중국은 여러 가지 무역 제재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나라 제품을 조금 더 선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전 세계로 대량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폴란드에서 또 전시회에 참여를 했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무기는 엄청나게 팔릴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LIG 넥스원, 뭐 하나시스템 관련해 두각을 좀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5G에서 6G로 넘어가게 되면 네. 이제 인공위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형 인공위성을 만드는 업체들이 두각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결국 수순이라고 봐요. 자율주행으로 가든 뭐든. 그럼 그 관련해서 이제 인공위성 관련주였던 뭐 인텔리안테크나 세트라가이 앞으로 미래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활 위성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 곳곳에 맞습니다. 막 뛰어서 해놔야 되니까. 네. 6G는 5G의 단점은 자꾸 막힌다라는 건데 네. 6G는 결국은 하늘을 통해서 진행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그게 돼야지만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UAM은 실제로 대구에서 이제 이게 얼번 뭐 오토모빌리티인가요? 근데 이제 뭐냐면 자율주행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 도시명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 모빌리티네요. 네. 근데 이 에어 모빌리티가 이제 주목받는 게 대구에서 실제적으로 2030년부터 진행을 하겠다. 와. 그러다가 했답니까? 제가 대구 사람인데. 대구 분이시구나. 그랬답니까? 대구 시민은 모르고 있는데요. 좀 잘 알고 많이 좀 널리 이런 거 좋은 건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네. 몰랐네요. 그래서 대구가 강을 두고서 이제 이동하는 그런 모빌리티를 금호강을 시범 사업을- 이동하는군요. 맞습니다. 오, 정확하시네요. 역시 네. 대구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빌리티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2가지 혁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동산 혁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과 관련된 건 좀 꼭 진행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철길을 따라 올라가든지 항공이 있든지 이런 쪽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은 그 결국은 이쪽에 있는 UAM을 두는 곳에는 어떤 지역 발전이 일어난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두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 외곽의 큰 집들, 네. 마당 넓은 집들이 더 유리하다. 뭐 그런 좋네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네요. 좋습니다. 네. 근데 또 반대로 좀 너무 시끄럽지 않을까요? 보통 비행기도 낮게 나는 지역들은 네. 좀 많이 시끄럽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UAM도 좀 시끄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아마 이제 2가지로 발전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기 UAM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전기는 좀 사운드가 좀 작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수소가 단가가 안 나오는데 지금 계속해서 해외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소 멤브레인 기술이에요. 여과기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바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발달하게 된다면 수소도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친환경이랑 같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버스라는 키워드로 황주명 감독이 소개한 아리랑 아이셀렉트 우주항공엔 UAM 종목번호 421320. 오늘은 2개의 ETF가 모두 알차고 탐이 나는. 네. 빨리 은만 저는 플러스만 된다면 빨리 가고 싶은
그렇고요. 이영희님 벌칙이 무섭긴 하네요. 아주 딱 맞는 종목. 그렇죠. 만에 하나 메타버스를 또 들고 나왔으면은 제작진이 또 벌칙을 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았습니다. 키워드 추첨을 해서 다음 거를 보기 전에 한 짧게라도 뭐 시황 전망을 좀 해주시죠. 먼저 황주영 대표 좀 짧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한 주 추석을 앞두고 제가 요즘에 이제 바라보는 시장은 좀 이제 과한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하락 쪽으로. 예, 그러니까 하락적으로 과한 거는 끝났고 약간의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고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견딜 수 있는 고통이라는 거는 이렇게 막 핵주먹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맞다 보면 그러다가 레프트 하나 라이트 하나 잘 뿌리면 결국은 승리하거든요. 조금 잘 버티셨으면 좋겠고 연휴 이후에 한 9월 한 20일경부터는 꽤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 자체가 꽤 좋을 것 같기 때문에 9월 FOMC 이후에 네네. 미국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보더라도 걱정하지 마셔라. 잘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문서진 대표. 네, 뭐 저는 말 안 하셔도 어차피 시장은 상반기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라고 아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왜 그렇게 보냐라는 건데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주요 경제 지표가 보는 게 시장에서 보는 게 한 27개 정도 지표가 있거든요. 그 27개 지표 중에서 26개가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라고 표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한 지표도 케이스 실러 주택 지표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후행성이거든요. 주택 지표가. 근데 그것도 이미 꺾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27개 지표가 대부분이 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는데 연준이 저렇게까지 계속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오늘 제 요 마음을 고스란히 오늘 제레미 시걸 그 와튼스쿨 교수가 이야기했더라고요. 네. 연준이 너무 고집스럽다고. 예, 제가 보면 그 고집을 한번 꺾을 것 같지 않을까 두 싶습니다. 명의 모든 대표 감독님들은 추석 이후에 한번 시세 있다. 네. 자 이제 키워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서진 대표. 네, 저는 한 번도 안 뽑은 색깔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파란색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깔은 아닌데 한 번도 안 뽑아봐서 한번 뽑아보려고. 와 이거 저는 이게 대박. 제가 뭐예요? 보고 하는 건 아닌데요. 이거 왜요? 짠 거 아닙니까? 아 상방. 와. 상방. 이 뭡니까 또 레버리지 또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좋네요. 아 이거는 뭐 많죠. 네. 뭐지? 너무 뭐예요? 쉬운 게 걸렸네. 제가 이거 방금 진짜 본 건 얘기하자마자 네. 상방을 뽑으시니까 소름 돋는데요. 아, 시장 상방으로 간다. 네. 시장 상방으로 간다. 지금 저희 어떤 느낌적인 느낌 놀래라. 방송입니다. 네. 문서진 상방을 뽑았습니다. 자 황주영 대표. 저는 또 감성적인 거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별로 이렇게 안 땡기는 걸 뽑으면 잘 나오더라고요. 저 주황색 뽑겠습니다. 오늘은 별로 땡기지 않았습니다. 회상이라. 무역. 무역. 무역 다 무역이죠. 네네 뭐 네, 반도체도 무역이고. 반도체도 네, 무역이네요. 원유도 네네. 무역이고. 좋습니다. 네. 요즘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조선도 무역이고 뭐 다 되는데요. 그렇죠. 네. 다 되네요. 자동차도 무역이고. 네. 제가 싫어하는 거 보면 잘 나오네요. 좋습니다. 황주명 대표는 무역이라는 키워드, 문서진 대표는 상방. 자, 이렇게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관련해서 또 알찬 ETF 종목들 추천해 주시고요, 소개해 주시고요. 자, 우리 뭐 출연분들 짧은 궁금증이라든가 뭐 있습니까? 저는 일단 궁금증이라기보다는 되게 UAM에 되게 땡기긴 하는데 네. 이게 사실 30년도부터 활성화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것도 약간 가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저희가 이거를 사면은 당장 확 오를 수가 있을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래요? 주가라는 게 항상 흔히 말해서 킹 반영이라 하잖아요. 선 반영. 대부분 이런 그 미래 관련 쪽은 5년 쪽의 실적을 앞당겨서 주가에 반영하거든요. 그럼 2030년이면 2025년 정도의 실적을 땡긴다라는 거니까 5년을 앞당기는 거니까 나쁘지 않죠. 지금 2022년이니까. 그리고 3년을 보고 가정은 해볼 만하죠. 가정은 아닌 것 같은 게 어제 저녁에 C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UAM이. 그래요? 네. 현대였나? 광고에 나올 정도면은 진짜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죠.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메타버스 시세 난 거 봐봐요. NFT 한 20년 거를 미리 해줬잖아요, 시세를. 자, 그런 점 기억하시고요. 자, 저희가 다음 라운드가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에 주린이쇼 주식 월드컵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은 추석 교통 특집으로 저희가 추석 방송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린이쇼는 쉬게 되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일주일 후 다음 주 화요일. 근데 월요일이 또 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는
거의 목요일 날 걸로 끝난다는 점 네,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추석 잘 쇠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단 연구소